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뜨거운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산업과 또 종목들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 살짝 조금 뭐 소외돼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 요즘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AI 인프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에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뜨거웠던 산업 분야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 딥시크죠. 중국의 딥시크에서 나온 R1이 공개가 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라던가 AI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AI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한 종목군들,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다가 좀 꺾이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좀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상당히 부진한 흐름들을 보였었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관세에 잠깐 좀 가려져 있었지만 여전히 좀 좋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AI 인프라에 대한 어떤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여전히 뚜렷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좀 근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4월 달이죠. 지난달에 IEA 그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그 리포트를 하나 냈거든요. 보고서를 3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긴 리포트인데 그거를 내면서 이제 AI 현재 산업에 대해서 좀 분석한 글을 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AI 전력 수요가 앞으로 AI에 대한 성장은 계속해서 강하게 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AI 전력도 함께 좀 필요한데 앞으로 AI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2배는 더 이상 필요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AI 전력과 그런 그 전력 수요에 대한 어떤 좀 증가분에 따라서 인프라도 투자가 더 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그 분석과 함께 이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었었잖아요. 최근까지.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죠. 메타, 아마존, 뭐 알파벳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캐펙스 투자 여전히 강하게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모여졌었죠. 근데 이번 실적 발표와 그리고 컨퍼런스 콜이나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앞으로 더 크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고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강하게 투자를 좀 집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들 그리고 AI 어떤 전력 수요에 대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관련된 산업군에 속한 AI 인프라 특히 전력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 사이클의 어떤 초입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전히 장기 사이클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관련된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이전에는 사실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미국에 속한 기업들만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을 소개를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아예 미국이라는 그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좀 글로벌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ABB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아마 전력 설비나 그리고 AI 인프라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들일 겁니다. 다들 이 산업 안에서 굉장히 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들이고 이제 상당히 좀 그 기술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점유율 측면에서도 강하게 좀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익숙한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ABB 그리고 두 번째가 G 버노바라는 기업이고요. 세 번째가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입니다. 세 기업들 모두 이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어떤 큰 틀에서 핵심 공급자로 좀 부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각 기업들이 대부분 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라던가 AI 연산 증가 뭐 이런 어떤 AI 연산 뭐 과부하 이런 것들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 인프라라던가 자동화 뭐 냉각 그리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상당히
상당히 좀 전망이 좀 밝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좀 비슷비슷한데 일단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매출 규모는 제일 큰 상황입니다. 이게 ABB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기업이고요. 그리고 슈나이더도 프랑스 기업이어가지고 조금 그 단위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달러로 다 일단 공통시켜서 환산을 해놓은 그런 금액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 기업들 다 미국에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 ADR로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 투자하실 수 있고 GE 버노바는 원래 가능했고 미국 기업이니까 뭐 ABB 같은 경우에도 ADR로 상장이 돼 있고 슈나이더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ABB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AB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기화, 그러니까 뭐 분전반이나 고압 그리고 저압 설비들 대부분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션이랑 로보틱스, 로봇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부가 여러 분야가 좀 있는데 전기화 사업부, 그리고 이제 로봇 사업부, 그리고 산업 자동화 사업부, 그리고 전력망 설비 관련된 사업부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금 이제 로봇이 좀 뜬금없잖아요. 네, 근데 이 로봇 분야가 이제 좀 분사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로봇 사업부를 분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ABB는 아시다시피 아마 로봇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봇 그 분야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지금 산업용 로봇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 들어가는 자동화 로봇, 산업용 로봇. 네, 이 분야에서 1등이, 전 세계 1등이 화나기라는 기업이거든요. 일본의 화나기라는 기업인데 2등이 이 ABB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2등의 어떤 그 산업 로봇 분야에서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하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이 로봇이라는 그 사업부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사업이 좀 많이 그 사업 투자가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이었었고 워낙에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수요도 위축되고 있었고 뭐 자동차 사업이라던가 뭐 이쪽에서는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추세였었기 때문에 이 로봇 사업부가 수익성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작년까지. 뭐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긴 했습니다만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부진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ABB 전체로 봤을 때 매출의 한 10%가 채 안 되는 부분을 로봇 사업부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ABB 쪽에서는 로봇 사업부를 떼내자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 수익성도 일단 조금 부진하고 그러니까 일단 조금 떼내서 따로 관리를 하자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봇 사업부를 분사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당연히 분사를 하게 되면은 애초에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사업부는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기업은 미국의 관세 대응을 위해서 미국 내 생산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 워낙에 관세를 좀 부과하고 있고 그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ABB도 이번에 1억 달러를 좀 넘는 1억 한 2천 달러인가? 아마 그 정도 2천만 달러인가? 그 정도로 이제 투자를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전기 설비라던가 로봇 마찬가지로 90% 이상을 생산을 해서 이제 어떤 관세 타격을 좀 줄이겠다라는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지멘스 게임사의 자회사인 게임사 일렉트릭의 전력 변환 사업부, 그러니까 바로선이나 풍력 발전용 컨버터, 여기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인데 요거를 인수를 했대요. 작년 말이었나 올해 초였나 그때 인수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수를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도 좀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DG 매트릭스라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AI 전력 데이터 센터용 전력전자 기술을 강화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부 분야들이 있는데 전력망 장비라던가 그리고 전기화 요 사업부 자체가 이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은 함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어떤 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 관련 주문이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3% YOY 기준으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좀 고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ABB의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되는 게 이 ABB의 모터랑 가변속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요, 전력 소비를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AI 전력 수요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전력 어떤 공급망 쇼티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력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그리고 저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거를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게 ABB의 기술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60%까지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전력을 변환할 때 97.4%의 효율로 작동을 한다라는 것들도 기술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밀도나 에너지 효율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ABB의 그 경쟁사라고 한다면은 이제 많은 뭐 기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큰 기업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그 지멘스라던가 슈나이더 이런 기업들이 경쟁사로 이제 인식을 하면은 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같은 그 공통된 산업의 어떤 평균 성장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통된 산업군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평균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4%?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ABB의 어떤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 예상이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상으로도 최근에 좀 바닥을 딛고 마찬가지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 딛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흐름은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 규모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그 지지라인이나 저항대가 이제 요 구간에 위치를 해 있는데, 요거를 일단 넘어서는 게 좀 중요하겠죠. 네, 근데 지금의 흐름들을 보면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밀리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출이나 뭐 순이익, 뭐 예측치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부합을 했는데, 일단은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매년 연으로 그 환산을 했을 때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재무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GE 베르노바라는 기업인데, GE 버노바는 아마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여가지고 익숙하실 거예요. GE 버노바는 뭐 하는 기업이냐? 뭐 가스터빈이나 증기터빈 같은 발전용 터빈, 그리고 보일러 설비도 제조를 하고요. 그리고 육상 해상 풍력 터빈, 그 풍력 블레이드 생산, 그리고 송전 변전기나 전력 변환 장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전력망 솔루션 사업도 영위를 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은 그냥 터빈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 전력망 솔루션도 같이 공급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스 터빈이라던가 수소 천연가스 발전이라던가, 그리고 뭐 전력망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 담당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E 버노바는 전력 수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AI 확산으로 인해서 가스 터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매출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보시다시피 주가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전고점까지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일단은 실적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1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좀 상회를 했고요. 이유는 발전용 터빈, 그러니까 가스 터빈이죠. 가스 터빈이 좀 크게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주문량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력망 부문에서 수요가 같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58%나 좀 상승을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이랑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계약 협력을 좀 체결을 했고요. 아마존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레퍼런스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과도 조금 이제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풍력 부문의 연이은 적자와 프로젝트 지연 위험이라는 거는 하나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스 터빈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스 터빈 뭐 이쪽들 하고 있고, 그리고 풍력 터빈도 하고 있는데, 풍력 쪽이 워낙에 좀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좀 안 좋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풍력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규 투자 중단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체 매출 규모를 봤을 때 풍력 사업부가 조금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올해도 아마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은 풍력도 뭐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업황이 그렇게 막 최악이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투심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워낙 싫어하는 그런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사실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다만 그 풍력 부분들을 다 이제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가스터빈 쪽에서의 수요나 전력망 쪽에서의 수요가 좀 받쳐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G 번호바 밑에 그 자회사에 GE 히타치라고 있어요. GE 히타치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데려온 기업이 인수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원전 그 주기기도 만들고 원전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사업을 SMR 사업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사업부가 최근에 조금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SMR 관련해서도 어떤 계약을 따내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조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밸류가 너무 높다라는 것들이에요. 사실 워낙에 뭐 천연가스, 뭐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제 좀 다각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이 60배 정도 해당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밸류상의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라는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쟁사인 지멘스나 그리고 미쯔비시 파워도 가스터빈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이제 비용 효율성이라던가 서비스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도 경쟁사 중에 하나죠. 가스터빈 사업 분야라고만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본다면은.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수익성도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매출이나 순이익 예측치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전분기 보통 하반기가 그거거든요. 그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애널리스트 의견이 상당히 좋아요. 33명의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26개, 6명이 이제 매수를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인데 슈나이더도 개인적으로 오늘의 어떤 그 새 기업 중에서 탑픽을 좀 뽑아봐라 라고 한다면은 저는 G 번호바 그리고 두 번째가 슈나이더 그리고 마지막이 ABB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슈나이더도 상당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프랑스 기업이고요. 이제 유럽에 좀 상장이 돼 있고 네, 유럽에 상장이 돼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일단은 중저압 배전반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서지 보호기나 전력관리기기, PLC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같은 자동화 시스템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크게 보면은 일단 데이터 센터의 전력 관리를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액체 냉각이라던가 뭐 모듈형 DC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이버 뭐 보안 쪽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배전반 사업이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초반에는 그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는 초반에는 뭐 초고압 변압기나 그러니까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배전반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배전반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변압기 시장보다는 거의 한 두세 배 정도는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초반이었다 보니까 변압기 쪽이 더 많이 관심을 받았던 건데 배전반 쪽으로 이제 아마 더 이제 시장 규모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더 갈 가능성들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아무튼간에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건물, 공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를 좀 제어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AI 데이터 센터 냉각 기업인 모티바르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는 생성형 AI 수요 확대 때문에 데이터 센터 냉각 필요성이 급증한 데 대응해서 칩 바로 냉각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근데 요거는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는 냉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뭐 최근에 엔비디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엔비디아의 제품이 있잖아요. 최근에 제일 최신 제품 제일 최신 그 칩이 있는데 제일 최신 그 칩이
이렇게 발열이 사실 제일 큰 문제이긴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 타임라인이 좀 밀렸던 이유, 이제 AI 가속기가 타임라인이 좀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발열을 못 잡아서 발열 문제 때문에 자꾸 이게 뒤로 밀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발열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발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냉각기인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 슈나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번 1분기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매출이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았는데 다만 앞으로 이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앞으로 매출의 어떤 전망치 자체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좀 매출이 전망치를 하회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하면은 앞으로 올해 한 해 그 가이던스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가이던스도 좀 하향 조정이 된다던가 혹은 컨센이 조정이 된다던가 이런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해 어떤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에너지 관리 및 냉각 솔루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매출 성장을 7에서 한 10% 정도 좀 기대를 하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 매출 성장률 전망치 7에서 10% 정도를 좀 상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좀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타 캠퍼스랑 협력을 해가지고 포르투갈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공급 계약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슈나이더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매출 규모도 계속 점진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특히 올해, 내년 이렇게 좀 성장을 하는 것들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가 지금은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의 어떤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AI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크게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공급자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관련 내용들 잘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은 사실 미국 시장보다는 좀 글로벌 시장으로 좀 자금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단순히 미국 시장만 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글로벌 시장에 상장이 돼 있지만 이제 좀 어떤 해자를 가져가고 있는 기술적인 해자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국한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도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고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